이번 차시에서는 앞에서 눈으로 본 점검을 판다스 표기로 어떻게 하는지 배웁니다. 엑셀표에 대응하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보고 실습에서 실제로 쓰는 메서드 명세서를 훑고 파일 읽기부터 정제본 저장까지 갑니다. 자, 슬라이드 98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6차시 표지입니다. 판다스라는 도구를 배우는데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명세서를 보고 골라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표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참고표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은 슬라이드 99페이지를 볼게요. 판다스는 표 데이터를 다루는 파이썬 도구입니다. 엑셀에서 마우스로 하던 동작이 한 줄 표기로 바뀌는 거예요. 대응 관계를 보시면요. 엑셀 시트 한 장이 데이터 프레임이고 시트의 한 열이 시리즈, 행번호가 인덱스입니다. 자동 필터가 조건 걸기, 피벗 테이블이 그룹 바이, 중복된 항목 제거가 드롭 듀플리케이츠, 정렬이 소트 밸류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to CSV예요. 왜 옮기냐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속도예요. 행이 만 단위를 넘어가면 엑셀은 스크롤하고 재계산에서 막히는데 판다스는 한 번에 처리합니다. 둘째, 반복이에요. 한 번 만든 절차를 파일만 바꿔서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셋째, 기록입니다. 처리 과정이 코드로 남아서 검증하고 인수인계가 됩니다. 화면 조작은 흔적이 안 남죠. 이번엔 슬라이드 100페이지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뭔지 정리하겠습니다. 행과 연로된 2차원 표예요. 우리는 원본을 df, 정제본을 클린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가로 한 줄이 행이고 기록 한 건이에요. 우리 데이터는 결제 한 건이고 12150행이 세로로 이어집니다. 세로 한 줄이 열이고 같은 항목의 값 모음이에요. 열 하나만 뽑으면 시리즈가 됩니다. 인덱스는 행에 붙는 번호인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엑셀은 첫 줄이 머리글이라 데이터가 이 행부터 시작하는데 판다스는 머리글이 따로 있어서 첫 기록을 0번으로 셉니다. 그리고 열을 부르는 방법이 달라요. 엑셀은 열 문자로 지정하는데 판다스는 컬럼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열 순서가 바뀌어도 코드가 그대로 돌아가요. 다음은 슬라이드 101페이지를 설명할게요. 대괄호 한 겹하고 두 겹의 차이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대괄호 한 겹으로 열 하나를 고르면 시리즈가 나옵니다. 값이 세로로 늘어선 하나의 줄이에요. 여기에는 평균이나 중앙값, 밸류 카운트 같은 기능이 붙습니다. 한 열의 통계를 낼 때 쓰세요. 대괄호 두 겹으로 고르면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표가 나옵니다. 선택한 열로 이루어진 작은 표예요. 여기에는 디스크라이브나 헤드, to CSV가 붙습니다. 여러 열을 함께 볼 때 쓰시고요. 조건을 넣는 것도 있어요. df 대괄호 안에 조건을 쓰면 조건이 참인 행만 남은 표가 나옵니다. 엑셀 자동 필터랑 같아요. 거래 금액이 0보다 큰 행만 남기면 11,860행이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자주 나는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디스크라이브는 표에 붙는 기능이라 대괄호 두 겹으로 골라야 여러 열을 한 번에 요약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02페이지예요. 명세서 읽는 법입니다. 규칙 세 가지만 알면 처음 보는 항목도 짐작이 돼요. 첫째, df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이미 읽어놓은 표에 붙이는 겁니다. 이 표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df점 헤드 괄호, df점 쉐이프 이런 게 그렇죠. 표가 먼저 있어야 씁니다. 둘째, pd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판다스 도구에서 바로 꺼내 쓰는 거라 표가 없어도 됩니다. pd점 리드 CSV가 대표적이죠. 셋째, 괄호가 있냐 없냐예요. 괄호가 붙으면 뭔가를 실행해서 결과를 돌려주고 괄호가 없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df점 safe는 괄호 없이 쓰고 df점 head는 괄호를 붙여요.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safe에 괄호를 붙이면 오류가 나고 헤드에 괄호를 안 붙이면 실행이 안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103페이지를 볼게요. 명세서 첫 번째, 살펴보기 항목들입니다. 리드 CSV는 파일을 표로 읽어오고요. safe는 행수와 열수를 돌려줍니다. 렌은 행수만 주고요. 헤드는 앞몇 행을 보여주는데 숫자를 안 쓰면 5행입니다. 인포는 자료형하고 비어있지 않은 개수를 보여주고요. dtypes는 컬럼별 자료형이에요. 디스크라이브는 수치 컬럼 요약 통계고요. 밸류 카운트는 각 종류별 개수입니다. 실행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파일을 읽은 직후에 이 순서로 한번 훑는 게 기본입니다. 크기, 앞부분, 자료형, 요약, 범주 5가지가 한 번에 확인돼요. 이번엔 슬라이드 104페이지예요. 명세서 두 번째, 전처리 항목입니다. 빈 값하고 중복, 자료형을 정리해서 계산과 집계가 되는 상태로 만드는 표기들이에요. EGNA는 빈 칸이면 참으로 표시하는데 뒤에 썸을 붙이면 컬럼별 빈값 건수가 나옵니다. 필NA는 빈 칸을 지정한 값으로 채우고요. 드롭NA는 그 열이 빈 행을 통째로 제거합니다.
듀플리케이티드는 완전 중복이면 참으로 표시하고 드롭 듀플리케이츠는 그걸 제거해요. 조건 걸기는 조건이 참인 행만 남기고요. as 타입은 자료형을 바꿉니다. to date 타임은 문자를 날짜로 바꾸고요. to CSV는 표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릴게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중복 제거를 먼저 하고 빈 값을 채우면 채운 값끼리 중복이 남아요. 채우기와 제거를 마친 다음에 중복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105페이지를 설명할게요. 명세서 세 번째, 집계 항목입니다. 썸은 합계, 미는 평균, 미디언은 중앙값이에요. 모드는 최빈값인데 뒤에 대괄호 0을 붙여서 첫 번째 값을 꺼냅니다. 퀀타일은 분위수고요. n유니크는 고유값 개수인데 사용자 아이디에 쓰면 3788명이 나옵니다. 그룹바이는 그룹별 집계예요. 지역으로 묶어서 거래 금액을 더하면 서울이 1억 6,336만원 나옵니다. 소트 밸류스는 정렬인데 큰 값부터 보시려면 어센딩을 거짓으로 두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썸이랑 미는 빈 값을 빼고 계산합니다. 거래 금액 평균의 분모가 12,150이 아니라 11,885예요. 이번엔 슬라이드 106페이지예요. 명세서 네 번째, 자주 쓰는 인자입니다. 괄호 안에 함께 적는 조건인데요. 이걸 빼면 결과가 조용히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인코딩 UTF-8 한글이 안 깨지게 읽고 쓰는 거고요. 빼면 첫 컬럼 이름이 깨져 보입니다. 인덱스 폴스는 자동 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건데 빼면 쓸모없는 첫 열이 붙어요. 드롭 NA 폴스는 빈 값도 함께 세는 거고 빼면 빈 값 345건이 표에서 사라집니다. 서브셋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지정하는 거고요. 키퍼스트는 중복 중에 뭘 남길지인데 기본이 첫 행입니다. 에러스 코어스는 변환 실패를 빈 값으로 처리하는 건데 빼면 값 하나 때문에 실행이 멈춰요. 포맷 믹스드는 표기가 섞여 있어도 해석하게 하는 거고요. 어센딩 폴스는 큰 값부터 정렬입니다. 이 명세서를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명세서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고르세요. 무엇을 쓸지는 사람이 정하고 문법은 도구가 씁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107페이지를 볼게요. 이제 실제로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CSV는 쉼표로 값을 나눈 텍스트 파일이에요. 리드 CSV로 읽으면 표 전체가 DF라는 이름에 담깁니다. 여기서 경로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상대 경로는 파일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실행한 폴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공 스크립트 맨 위에 작업 폴더를 옮기는 한 줄이 들어있어요. 어느 폴더에서 실행해도 데이터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자주 나는 증상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파일을 못 찾겠다고 하면 경로나 파일명 오타예요. 골뱅이로 골라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한글이 깨져 보이면 저장 규칙과 읽기 규칙이 다른 거고요. 첫 컬럼 이름만 이상하면 파일 앞에 표시를 그대로 읽은 겁니다. 모든 값이 한 열에 붙어 나오면 구분자가 쉼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실습 데이터 4개는 별도 지정 없이 그냥 읽힙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08페이지예요. 가장 먼저 보는 두 가지, 크기와 앞부분입니다. 세이프로 크기를 보면 12,150행 8열이고요. 렌으로 보면 행수만 나옵니다. 헤드로 앞 5행을 보시고 숫자를 넣으면 그만큼 나와요. 테일로 뒤 5행도 보시고요. 컬럼스 툴리스트로 컬럼 목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사용자 고유수가 3,788명, 기간은 2024년 1년치, 메모리는 759kB로 나와요. 앞 5행에서 눈으로 보이는 게 3가지입니다. 날짜 표기가 2가지로 섞였고 첫 행 연령대가 NAN으로 비어있고 거래금액에 소수점이 붙어 있어요. NAN이 빈 칸을 뜻하는 표기입니다. 그리고 뒤도 꼭 같이 보세요. 엑셀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마지막에 합계 행이 붙어 오거나 빈 행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은 슬라이드 109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자료형하고 빈 값을 확인합니다. 인포를 실행하면 컬럼마다 논널 개수하고 자료형이 나와요. 논널이 12,150보다 작으면 그만큼 빈 칸이라는 뜻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거래 일시하고 사용자 아이디는 12,150개로 꽉 차 있고요. 결제 수단이 11,805, 거래 금액이 11,885, 지역이 11,675, 연령대가 11,389예요. 자료형을 보시면 거래 금액만 실수형이고 나머지 7열은 전부 문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태의 문제가 드러나요. 거래 일시가 문자라서 월별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날짜형으로 바꾸는 게 시계열 분석의 출발점이에요. 이번엔 슬라이드 110페이지예요. 숫자 열을 요약합니다. 디스크라이브 한 줄이면 8개 값이 한 번에 나와요. 카운트가 11,885인데 빈 값을 뺀 개수예요. 평균이 48,942원, 표준 편차가 68,772원, 최소값이 마이너스 624,340원, 1사분위가 11,171원, 중앙값이 27,415원, 3사분위가 58,951원,
최대값이 112만 3,947원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게 세 가지예요. 최소값이 음수라 환불이나 오류가 섞여 있고 개수가 12,150이 아니라 빈 값이 있고 평균이 중앙값의 1.8배라 큰 금액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과 중앙값 중에 뭘 쓰느냐 판단 기준을 드릴게요. 쏠림이 없으면 평균으로 대표하고 한쪽으로 쏠렸으면 중앙값으로 대표하고 애매하면 둘 다 보고하면서 차이를 함께 적으세요. 다음은 슬라이드 111페이지를 볼게요. 범주 열흘새는 밸류 카운트하고 드롭 NA 인자입니다. 앞차시 점검에서 찾은 표기 흔들림을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결제수단 값별 개수를 세달라고 하면서 빈 값도 표에 넣어달라고 하면 7줄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4,781, 체크카드 2,599, 계좌이체 1,930, 포인트 결제 1,130, 휴대폰 결제 761, 그리고 앞 공백 붙은 신용카드 604건, 빈값 345건이에요. 여기서 빈값도 표에 넣어달라는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요. 6줄이 되면서 빈값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합계가 12,150이 아니라 11,805가 돼요. 비중을 낼 때 분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백을 지우고 다시 세면 5종이 되고 신용카드가 5,385건으로 합쳐집니다. 신용카드 비중이 39.3%에서 44.3%로 올라가요. 인자 하나가 표를 바꾸는 겁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12페이지예요. 열 고르기와 행걸러 내기입니다. 엑셀에 열 숨기기하고 자동 필터에 대응해요. 대괄호 한 겹으로 거래 금액을 고르면 시리즈, 두 겹으로 가맹점 업종하고 거래 금액을 고르면 표가 나옵니다. 조건을 걸어서 거래 금액이 0보다 큰 행을 세면 11,860행이고요. 가맹점 업종이 여행인 행은 577행이에요. 조건을 2개 이으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10만원 초과이면서 지역이 서울인 행은 415행이에요. 여기서 문법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을 이을 때 AND라는 단어를 쓰면 오류가 나요. 앰퍼샌드 기호를 쓰셔야 하고 조건마다 괄호를 하나씩 씌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러낸 결과에 새 열을 붙일 예정이면 카피를 붙여서 별도 표로 만드세요. 안 그러면 경고가 뜨고 반영 여부가 불확실해집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113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전처리 4단계입니다. 12,150행이 11,713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첫째, 날짜 맞추기입니다. 문자로 들어온 거래 일시를 날짜형으로 바꾸는데요. 표기 2종을 한 번에 해석합니다. 변환 실패가 0건이고 이제 월별 집계가 가능해져요. 둘째, 빈 칸 채우기입니다. 범주 열은 라벨로 채워서 건수를 보존해요. 지우지 않고 남기는 겁니다. 연령대는 미상으로 761건, 지역은 알 수 없으므로 475건, 결제수단은 알 수 없으므로 345건을 채웁니다. 셋째, 행 지우기예요. 금액과 날짜가 비면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행을 제거합니다. 265행이 빠지고요. 음수와 0도 함께 제거해서 25행이 더 빠집니다. 넷째, 중복 지우기예요. 모든 칸이 같은 행을 첫 건만 남기고 지웁니다. 원본 완전 중복이 150건인데 앞 단계에서 3건이 이미 빠져서 여기서 147행이 제거돼요. 최종 11,713행입니다. 기준을 정리하면 범주 열은 채워서 건수를 보존하고 계산에 쓰는 수치 열은 지웁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14페이지예요. 정제본을 저장합니다. 결과를 파일로 남겨서 다음 실습이 원본이 아니라 정제본을 읽게 하는 거예요. 2CSV로 저장하는데 인덱스 폴스하고 인코딩 UTF-8 시그를 넣습니다. 확인용으로 HTML도 하나 저장하면 브라우저에서 전체 행을 볼 수 있어요. 실행하면 전처리 전 12,150행, 후 11,713행이라고 나오고 저장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 원칙 하나가 있어요. 원본은 손대지 않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정제 기준이 바뀌면 원본에서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원본을 덮었으면 되돌릴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덱스 폴스를 왜 넣냐면요. 자동 번호를 같이 저장하면 다시 읽을 때 이름 없는 열이 하나 더 생겨요. 그 상태로 저장을 반복하면 열이 계속 늘어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115페이지를 볼게요. 제공 스크립트를 셀에서 돌리고 코드를 열어서 괄호 안인자가 뭘 바꾸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코드를 순서대로 읽어드리면요. 파일을 읽고 전처리 전 행수를 찍습니다. 그 다음 거래 일시를 날짜형으로 바꾸는데 에러스 코어스하고 포맷 믹스드가 들어가요. 실패는 빈 값으로 처리하고 표기 2종을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결제수단, 지역, 연령대를 각각 라벨로 채우고요. 드롭 NA의 서브셋으로 거래 일시와 거래 금액을 지정해서 그 두 열이 빈 행만 지웁니다. 그 다음 거래 금액이 0보다 큰 것만 남기고 완전 중복을 제거해요. 마지막에 저장하면서 인덱스 폴스로 자동 번호를 빼고 인코딩으로 한글을 보존합니다. 결과는 265 더하기 25 더하기 147 해서 437행이 빠졌어요.
정제 후에는 빈 값하고 중복이 전부 0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16페이지예요. 같은 전처리를 바이브 코딩으로 재현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규칙 파일의 정제 순서, 절의 기준을 이어서 적어야 합니다. 앞 차시에서 순서만 적어뒀거든요. 범주 열은 알 수 없음과 미상으로 채우기, 빈 행삭제는 거래 일시와 거래 금액만, 0원 이하 삭제, 완전 중복 제거. 이렇게 기준을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파일의 정제 순서, 절 그대로 정제해 달라고 하면서 단계마다 몇 건이 빠졌는지도 찍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12150행에서 11713행으로 줄고 정제 완료 파일이 저장됩니다. 금액 결측 265, 0 이하 25, 중복 147까지 단계별로 나와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기준이 규칙 파일에 있어야 제공 스크립트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순서만 적고 기준을 안 적으면 채우는 값이 달라져서 결과가 갈려요. 그리고 도구가 쓴 표기를 보시면 전부 앞에서 본 명세서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117페이지를 설명할게요. 6차시 마지막이고요. 자주 만나는 오류 6가지입니다. 파일 not found 에러는 그 경로에 파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골뱅이로 파일을 골라 지정하시고 작업 폴더를 확인하세요. 키 에러는 그 이름에 컬럼이 없다는 겁니다. 컬럼수로 실제 이름을 확인하시고 공백을 주의하세요.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는 저장 규칙과 읽기 규칙이 다른 거고요. 타입 에러는 문자 열의 계산을 시도한 겁니다. 세팅 위드 카피 워닝은 걸러낸 표의 값을 바로 써서 나는 거예요. 카피를 붙이시면 됩니다. 모듈 not found 에러는 가상환경이 꺼져 있거나 판다스가 안 깔린 거고요. 여기서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류 문구를 화면에 나온 그대로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에 붙여 넣으세요. 고쳐 쓰지 마시고 그대로요.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닝은 오류가 아니라 경고라서 실행을 안 멈춰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결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보이면 처리하세요. 자, 6차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판다스 표기를 명세서로 훑었어요. 핵심만 짚어드리면요. 첫째, df점은 표에 붙는 것, pd점은 도구에서 꺼내 쓰는 것, 괄호가 있으면 동작하고 없으면 값입니다. 둘째, 대괄호 한 겹은 시리즈, 두 겹은 표예요. 붙는 기능이 다릅니다. 셋째, 인자 하나가 결과를 조용히 바꿔요. 드롭 NA 폴스를 빼면 빈 값이 표에서 사라지고 비중의 분모가 달라집니다. 넷째, 전처리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채우기와 제거를 마친 뒤에 중복을 정리하세요. 다섯째, 원본은 절대 덮어 쓰지 마시고 정제본을 새 파일로 만드세요. 다음 차시에서는 결측 전략하고 이상치 판정처럼 더 깊은 전처리를 다룹니다. 수고하셨습니다.